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이후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7명으로 다행히 감염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때문에 정부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지만 부울경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했는데 아파트를 공급받고 지역을 떠난 임직원이 평균 30%에 달했습니다.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까지 운영되는 수소버스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다른 지역 이동량이 증가한 이후로 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쇄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울산에 사는 일가족 4명이 부산의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서울에 사는 친척 2명이 방문했고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찾아간 가족 4명은 모두 여기서 코로나19에 노출됐습니다. 이들은 이후 울산으로 돌아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4명에게 코로나19를 또 옮겼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타 지역 사람을 만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확진자를 접촉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접촉자 2명에게 바이러스를 더 옮겼고 대전과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의 확진자를 접촉했다 코로나19에 걸려 다른 접촉자에게 2차 전파를 시킨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이동량이 증가했고 또 사람 간의 접촉 확대로 잠재적인 무증상 또 경증 감염원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렇게 확진자가 발견된 건 타지 방문자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덕분이기도 합니다. 미리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일찍 확인될수록 지역사회 전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 울산을 찾아왔던 서울과 대구 지역의 거주자가 방문을 마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곧바로 확진 판정이 나와 추가적인 전파를 최소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시도 연휴와 주말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며 선제적인 검사를 독려했고 타지로 떠나는 연휴 첫날에는 5,100여 명, 고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연휴 마지막 날에는 8,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는 등 시민들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이번 한 주를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정부가 지방의과대학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수능 응시자에 비해 의대 정원이 적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대의 모집 정원은 455명으로 이는 부울경 수능 응시자 1,000명당 6.6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호남권은 9.9명, 대구, 경북은 7.7명, 충청권은 8.4명으로 부울경보다 많기 때문에 지역 인재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울경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임직원이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144명 중 81%에 달하는 116명이 아파트만 분양을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달 초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울산시가 정부 비공개 사항이라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국민의힘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은 행정안전부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자료여서 명단 공개나 검증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서면 질문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26명 중 대다수가 노동조합 관련 인사라며 검증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라고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태화강역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오가는 맞춤형 관광 수소버스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는 이 버스는 고래박물관, 문화창고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객이 한 달 평균 3,000명 이상 탑승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현재 이 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반 탑승해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했지만 울산에서는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종부세 완화로 올해 관련 세액이 2천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 수가 적어 17개 시도 중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국의 총 감소분 659억 원 가운데 592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8일이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청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이 행사를 주관한 이태인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대표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상당히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꾸려가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이자 시민 참여형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제 청년들의 시선으로 그 울산의 현안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공론화까지 거치는 방송을 제작하고 있고요. 타 방송사에서 매주 라디오로 방송되고 있고 시사, 정치, 환경, 교육, 노동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시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활력도 같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청년 주간 행사를 연 게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먼저 행사가 열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8월 제정된 이제 청년 기본법 시행에 따라 9월 셋째 주 토요일 이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년 주간을 개최하였고요. 특히 이번은 울산에서 개최된 첫 청년 주간 행사로 9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제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울산 청년 이때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심야 라디오 그리고 MZ 퀴즈 대회 무엇보다 청년들이 화가 많잖아요. 네. 그 화를 표출하기 에너지를, 위해 네. 사표 던지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그 외에도 일자리 상담, 취창원 멘토리 부스 등 다양한 아지트 부스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의욕이 굉장히 많이 넘쳤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기대감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취업난 때문에 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성과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아무래도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문화 욕구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번 청년주간 행사는 청년주도 행사 추진을 위해서 청년주간 추진단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 청년주간 추진단은 청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각 시와 구군에 있는 조례상 참여기구인 청년전체협의체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이번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청년주간을 계기로 이제 청년들의 일상을 잠시나마 환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그 에너지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울산의 탈울산 현상이요. 많은 인구 유출 때문에 계속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를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6년도부터 울산 인구 유출이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매년 약 7,500명의 청년이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었고 인구 순유출 비율이 광역 단체 자체 중 이제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울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이제 울산 지역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층 스텔 조사에 따르면 주 유출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터와 지역 내 일자리의 괴리가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울산 지역에 갖추고 있는 일자리의 괴리감이 크다 보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문제가 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울산의 경우 일반대 2개, 전문대 2개, 총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생은 한 학년 기준 약 1만 명이 졸업을 하고 있지만 울산에서 이제 총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정원은 약 5,500명으로 울산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죠. 자, 울산의 청년들의 그 패기 넘치는 그 목소리, 요구사항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게 점점 더 높아진다면은 그 울산의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사회 시스템들이 오히려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울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울산에서 살기 어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서울보다는 라이프가 좋고 서울보다 라이브가 약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냥 살기에는 너무 좋은데 일터와 삼터로 이제 정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었고요. 타 지역 청년을 울산으로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의 청년들이 울산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및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이 단기 프로그램 위주, 단기 콘텐츠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 이게 비유하자면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딱 타는 순간에만 도움을 줬다가 이제 앞으로 가려는 순간 그냥 놓아버린 거죠. 아직 탈 줄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행정적 지원에 조금 비유를 했던 거고 이런 행정적 지원이 조금은 더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제 청년들 역시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자전거의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첫 페달을 밟는 그 에너지 역할을 지금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이 붙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태인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경남에선 대부분 이런 공원들을 보존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정영민 기자입니다.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장제공원입니다. 공원 부지로 20년 넘게 방치됐던 23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아파트 790여 세대가 이달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124만 제곱미터의 10분의 1인 11만 2천 제곱미터에는 아파트 1,900여 세대가, 나머지 면적에는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섭니다. 성산구 대산공원 95만 6천 제곱미터에는 아파트 1,700여 세대를 비롯해 나무 전망대와 주제별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모두 민간이 70%는 공원 조성 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터엔 주거시설을 짓는 민간 특례 사업 지역입니다. 주택이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 대량 공급을 통해서 경남의 일몰 대산공원 165곳 가운데 107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58곳은 해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 대상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창원시와 김해시가 먼저 2,8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공원 사업에 선 투자할 때에는 지방채 부분에 대한 이자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확보, 보상 갈등, 보존 논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터전을 뺏어가면서 이주대책도 안 세워주면서
무조건 사업만 추진하겠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과열된 아파트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거라는 기대 속에 일몰제 시행이 도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부터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서민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닭볶음탕을 파는 이곳은 최근 단기간에 오른 식재료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파와 감자 등의 체감 물가는 1년 사이 평균 2배나 오른 상황. 야채값이 이거는 뭐 추석에 영향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1.5에서 한 2배 정도 올랐던 걸로. 또 다른 음식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폭등한 상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고기에 상추를 싸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음식 가격을 원재료 가격만큼 올릴 수 없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반찬 가짓수를 일부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하나밖에 저희가 지금 상추밖에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손님들은 왜 쌈이 하나밖에 없냐.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이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평균 2.8% 상승하며 넉 달째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9.2%, 죽 7.6%, 생선에도 7.4% 올랐는데 통계청 39개 품목 가운데 안 오른 건 피자 가격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외식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연말까지 최소 10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 또한 2014년 4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도 다음 달부터 8년 만에 인상된 상황.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동결해온 경우가 많아 결국 원가 압박에 외식 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마진을 낮추고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제가 일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가서 손님의 불만은 안 나오게. 뛰는 외식 물가에 자칫 자영업 생계의 기반이 위협받고 서민 경제마저 흔들리지 않을지 곳곳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남구 문수 실내 수영장에서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영장 지하실에 있는 변압기를 교체하던 중 이 변압기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박정홍 판사는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6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루 평균 86건 수준으로 속도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의 스쿨존 과속 단속 건수는 31,637건으로 하루 평균 86건 수준이며 과태료는 모두 22억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하루 평균 13건이 접수됐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소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흐린 하늘이 예상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린 하늘에 자외선이 높지 않아서 오늘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출근 시간대인 현재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3도, 경주가 24도, 양산 26도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